1장. 여행에서 돌아온 충격. 2024년 9월 박영도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떠난 3박 4일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철도 안전감독으로 일했던 그는 은퇴 후에도 꼼꼼하고 원칙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죠. 43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와 3일 이상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미정이가 다리가 아파서 여행을 못 가겠다고 해서 혼자 다녀왔거든요. 영도 할아버지가 집 문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집안을 늘 깔끔하게 정리하던 아내와는 달리 집이 너무 정돈되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살지 않은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미정아, 다녀왔어.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방을 살펴보니 미정 할머니의 옷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고 평소 쓰던 약들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서연이가 하는 말이 정말 믿을 수 없었죠. 며느리 최서연 씨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혼자 계시기 위험할 것 같아서요. 좋은 요양원에 모셨어요. 뭐? 치매? 미정이가? 네, 건망증도 심해지시고 가스도 못 끄실 때가 있으시고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영도 할아버지는 황당했습니다. 3일 전만 해도 멀쩡하게 집안일하고 손주들 반찬까지 챙겨보내던 아내가 갑자기 치매라니. 어디 요양원에 있는데? 요양원이에요. 시설도 좋고 간병도 잘해주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2장. 첫 번째 면회. 다음날 아침 영도 할아버지는 황급히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43년 동안 단 하루도 떨어져 있지 않았던 아내를 보러 가는 길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요양원에 도착해서 면회 신청을 하려는데 직원이 말했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면회가 어려우신데요. 보호자가 뭐예요? 나는 남편인데. 입소 서류상 보호자가 따로 되어 있어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분을 기다린 후에야 미정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정 할머니는 영도 할아버지를 또렷하게 알아봤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왜 이런 곳에 저를 두고 갔어요? 미정아, 나도 몰랐어. 여행 다녀왔더니 내가 여기 있더라고. 여행? 아, 제주도 여행. 잘 다녀왔어요? 사진 찍은 거 있어요? 미정 할머니는 기억도 또렷하고 대화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치매 증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여보, 저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미정아, 꼭 데려갈게. 조금만 기다려. 영도 할아버지는 그날 요양원 직원에게 퇴소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어요. 보호자 동의 없이는 퇴소가 어렵습니다. 내가 남편인데 보호자가 아니라고요? 서류상으로는 아드님이 보호자로 되어 있어요. 3장. 숨겨진 진실 발견. 집으로 돌아온 영도 할아버지는 아내의 입소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꼼꼼했던 미정 할머니의 습관 덕분에 중요한 단서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미정 할머니는 매일 가계부를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가계부에는 놀라운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9월 5일 서연이가 치매 검사 받아보라고 함. 이상함. 9월 6일 도윤이가 요양원 구경 가자고 함. 왜? 9월 7일 서연이가 자꾸 깜빡한다고 함. 나는 멀쩡한데. 9월 8일 영도 여행 간 사이 뭔가 이상함. 짐 정리하라고 함.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미정 할머니의 메모장에서 발견한 글이었어요. 서연이가 우리 집이 너무 좋다고 자꾸 말함. 도윤이는 대답을 안 함. 뭔가 이상함. 혹시 우리 집을 탐내는 건 아닐까? 영도한테 말해야 하나? 영도 할아버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내를 요양원에 보낸 이유가 치매 때문이 아니라 집을 탐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더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병원 기록을 확인해보니 미정 할머니는 최근 2년간 치매 관련 검사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입소 서류에는 치매 초기 진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4장.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속내. 다음날 영도 할아버지는 아들 도윤과 며느리 서연을 불러서 직접 대면했습니다. 43년간 살아온 집 거실에서 벌어진 가족회의였죠. 도윤아, 너희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진짜 이유가 뭐야? 아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신 며느리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정말 어머님 안전 때문이었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할 것 같아서. 서연아, 너희가 우리 집을 탐내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넓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 아이들도 크고 전셋집은 너무 좁고. 그래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지만 영도 할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치매라는 진단서는 어디서 받은 거야? 그건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연은 병원에서 간단한 인지검사만 받고 그 결과를 과장해서 요양원 입소 서류를 작성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들 도윤은 아내의 뜻을 따라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한 것이었죠. 아빠, 죄송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도윤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5장. 법적 대응과 전문가 상담. 영도 할아버지는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전문 상담센터와 법무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상담사는 영도 할아버지의 상황을 듣고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것은 명백한 노인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킨 것은 불법행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장기요양 등급 재심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입소 과정에서 허위 진단이나 서류 조작이 있었다면 법적 대응도 가능해요. 상담사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장기요양 등급 재심 신청을 통해 미정 할머니의 실제 건강 상태 확인. 둘째, 입소 과정의 절차적 하자 확인 및 법적 대응. 셋째, 가족 상담을 통한 관계 회복 시도. 넷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하지만 할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 회복입니다. 법적 대응과 함께 화해의 가능성도 열어두시는 게 좋겠어요. 6장. 아내와의 재회를 위한 싸움. 영도 할아버지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장기요양 등급 재심을 신청했어요. 동시에 요양원에는 매일 면회를 가서 아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미정아,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꼭 데리러 갈게. 여보, 저는 정말 괜찮아요. 왜 저를 여기 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여보 밥 해드리고 싶어요. 미정 할머니는 날이 갈수록 우울해 보였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고 식욕도 떨어졌어요. 요양원 직원들도 미정 할머니의 상태가 다른 입소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른 분들과는 좀 달라요. 인지 능력도 또렷하시고 일상생활도 혼자 다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럼 왜 퇴소시켜주지 않나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영도 할아버지는 답답했지만 법적 절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재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장기요양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즉 요양원 입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공식적인 결론이었죠. 7장. 가족 대화의 장. 재심 결과를 바탕으로 영도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 상담사도 함께 했어요. 도윤아, 서연아, 이제 엄마를 집으로 모셔와야겠다. 네, 아버지. 저희도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서연은 이번에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는 정말 어머님 걱정 때문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 집 문제도 있었어요.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아버님 집이 부럽기도 했고. 서연아,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의논을 했어야지. 왜 엄마를 속여서 요양원에 보냈어?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상담사가 중재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서연 씨의 잘못은 분명히 있지만 가족이 함께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요. 영도 할아버지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서연아, 너희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조건을 제시하겠다. 첫째, 엄마한테 직접 사과해라. 둘째, 이번 일로 들어간 요양원비는 너희가 배상해라. 셋째, 당분간 우리와 떨어져서 살아라.
대신 전세 보증금은 내가 도와주겠다. 8장. 화해의 조건들. 영도 할아버지의 제안을 들은 도윤과 서연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도. 도윤아, 너는 내 아들이야. 하지만 잘못한 건 분명히 책임져야 해.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욕심 때문에 어머님한테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평생 죄송할 거예요. 다음 날 온 가족이 함께 요양원으로 미정 할머니를 마중 가러 갔습니다. 미정 할머니는 가족들을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도윤아, 서연아. 서연은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서연아, 일어나. 우리 가족인데.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한다. 미정 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았지만 상처는 깊었어요. 한 달 동안 요양원에서 지내며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보, 저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우리도 나이 들어가는데 아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9장. 새로운 시작. 집으로 돌아온 후 영도 할아버지와 미정 할머니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도윤과 서연은 약속대로 분가했고 전세 보증금은 영도 할아버지가 도와주었어요. 여보,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어요. 무엇을? 우리가 너무 아이들에게만 의존하려 했나 싶어서요.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영도 할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미정아. 우리도 우리만의 계획을 세워보자. 두 분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권익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활동이었어요.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어르신들도 겪을 수 있잖아.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몇 달 후 영도 할아버지와 미정 할머니는 시니어 권익동행회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부당한 요양원 입소나 재산 침해를 당한 어르신들을 상담해주고 법적 대응을 도와주는 일을 했죠. 10장. 도윤과 서연의 변화. 분가한 후 도윤과 서연도 많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특히 서연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어요. 당신,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님한테 그런 짓을 했다니. 서연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서연은 매주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집안일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제가 노인 학대에 대해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도윤도 아버지의 권익보호 활동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도윤아, 내가 이렇게 변한 모습 보니까 기쁘다. 가족관계는 예전과는 다르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11장. 권익보호 활동의 성과. 영도 할아버지와 미정 할머니의 시니어 권익동행의 활동은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갑자기 요양원에 가시게 되는데 이상해요. 어떤 점이 이상한가요?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하면서. 영도 할아버지는 이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죠. 6개월 동안 동행회에서 도운 사례만 15건이었습니다. 그중 12건이 성공적으로 해결됐어요. 여보,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보람 있어. 우리가 겪은 아픔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니까. 지역 언론에서도 이들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가 시니어를 돕는 권익보호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기도 했어요. 12장. 가족관계의 새로운 모습. 1년이 지난 후 영도 할아버지 가족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윤과 서연은 여전히 따로 살고 있었지만 관계는 훨씬 건강해졌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의존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죠. 아버님, 어머님, 요즘 권익보호 활동 어떠세요? 재미있어. 나이 들어서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뻐. 저도 계속 봉사활동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서연의 말에 미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지금은 오히려 고마워. 어머님, 왜요? 이번 일로 우리 가족이 더 솔직해진 것 같아. 예전에는 서로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할 말은 하고 지내잖아. 정말로 그랬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참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했어요. 13장. 경계와 사랑의 균형. 영도 할아버지와 미정 할머니는 이제 경계 아니 사랑이라는 새로운 철학으로 가족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헌신적으로만 살았나 봐요. 그런 것 같아.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둘 다 중요한 거였어. 두 분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주되 무조건적인 희생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도윤아,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도 우리 삶이 있다는 걸 이해해줘. 네, 아버지. 저희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변화는 손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초등학생인 두 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권익보호 활동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할아버지가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도와주는 거 정말 멋있어요. 그래, 할아버지도 보람 있어.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일하고 싶어요. 14장. 사회적 영향과 확산. 영도 할아버지와 미정 할머니의 활동은 점점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는 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 권익보호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우리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요. 두 분은 매월 다른 지역을 방문해서 시니어 권익보호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니 참여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정말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저도 더 조심해야겠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우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기관에 상담받으시면 돼요. 국정감사에서도 이들의 사례가 언급됐습니다. 노인 학대 예방과 시니어 권익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은 것이죠. 15장. 새로운 도전과 희망. 2025년 영도 할아버지와 미정 할머니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상담 플랫폼을 만든 것이었어요.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였죠. 여보, 우리가 컴퓨터를 배울 수 있을까요? 해보자, 미정아.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즐거운 일이야. 손주들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 화상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어르신들이 화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제 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이런 활동을 통해 두 분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명해진 것보다 더 기뻤던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보, 우리가 겪은 아픔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복수보다는 치유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갖는 것 같아. 16장. 진정한 가족의 의미. 현재 영도 할아버지와 미정 할머니는 권익보호 활동을 계속하면서도 개인적인 행복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함께 토마토를 기르고 오후에는 동네 산책을 해요. 여보, 작년 이맘때 생각해보면 정말 악몽 같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네요. 맞아.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지. 하지만 그 일이 있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도윤과 서연도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매주 만날 때마다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때문에 고생하셨는데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서연아, 가족이란 서로 실수하고 용서하면서 더 성숙해지는 거야. 이제 우리 모두 예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됐잖아. 아이들도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합니다. 도우려 하되 간섭하지 않고 사랑하되 의존하지 않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희 롤모델이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에 기여하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니까요.
여러분, 박영도 할아버지와 한미정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정말 충격적이고 화가 나는 이야기였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다니, 그것도 집을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말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가치는 그 후에 있습니다. 영도 할아버지와 미정 할머니는 이 위기를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복수나 원망에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같은 피해를 당하는 다른 어르신들을 도우는 일에 나서신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니어의 지혜가 아닐까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니어의 권리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디론가 보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족 관계에서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헌신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는 건강한 관계가 더 오래갑니다. 셋째,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도 할아버지와 미정 할머니처럼 어려운 경험을 통해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넷째, 진정한 화해는 용서와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윤과 서연처럼 진심으로 반성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 상처받은 관계도 회복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복수보다는 치유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영도 할아버지와 미정 할머니가 보여주신 것처럼 개인적인 아픔을 사회적 기여로 승화시킬 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영도 할아버지와 미정 할머니처럼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현재 영도 할아버지와 미정 할머니는 베란다에서 토마토를 기르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이 함께 자리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노후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더 행복해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인생이막 실버TV였습니다.